괜찮아요. 알바니아 산골 마을 가축 창고에서 22살 소녀가 별빛 아래 중얼거린 한국어 세 글자. 이 말 한마디가 한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드라마 한 편으로 시작된 독학이 어떻게 정규직 취업과 가족 초청으로 이어졌을까요? 부모님이 현실을 바라며 반대하던 꿈이 어떻게 우리도 한국 사람이 되자는 고백으로 바뀌었을까요? 혹시 여러분도 뭔가를 포기하려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주변에서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흔들렸던 경험이 있으시죠? 이 이야기는 그런 여러분에게 작지만 확실한 용기를 줄 겁니다. 언어 하나가 어떻게 국경을 넘고 편견을 깨고 가족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실까요? 그 전에 1초면 충분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따뜻한 이야기의 울림을 함께 만들어주세요. 저는 엘라입니다. 알바니아 중부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죠. 우리 집 뒤로는 끝없는 산이 펼쳐져 있고 앞으로는 구불구불한 비포장도로가 이어집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염소에게 풀을 주고 닭장을 치우고 어머니 비올레타를 도와 집안일을 했어요. 엘라, 또 그 기계 만지작거리고 있니? 어머니가 화가 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레온의 낡은 라디오 겸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이 기계는 정말 신기했어요. 채널을 돌리다 보면 가끔 멀리서 오는 방송이 잡히곤 했습니다. 그날 저녁도 마찬가지였죠. 지직거리는 소음 사이로 갑자기 선명한 화면이 나타났어요. 한 여자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너무 아름답게 들렸어요. 괜찮아요. 무슨 뜻인지는 몰랐지만 그 세 글자가 제 가슴속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저에게 직접 말하는 것 같았죠. 저는 그 말을 따라 해봤어요. 괜찮아요. 이상했습니다.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하고 싶은 말이 생긴 거예요. 알바니아어로는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어요. 이 언어에는 뭔가 특별한 힘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엘라, 그런 말은 우리 인생과 상관없어. 그만해라. 아버지가 피곤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레오는 하루 종일 트럭을 몰고 다니시느라 지치셨거든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에 저는 가축 창고로 나갔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별빛 아래서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낡은 공책에 그 글자들을 따라 그려봤죠. 물론 한글을 몰랐으니까 그냥 그림처럼 그렸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언어를 제대로 배우고 싶다고요. 다음 날부터 저는 매일 그 시간에 라디오 앞에 앉았어요. 한국 드라마가 나올 때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지만 저는 상관없었어요. 그 말 하나에 살고 싶단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한국에 와서 친구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정말 그랬거든요. 산골 마을에서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던 제가 처음으로 다른 세상을 꿈꾸게 된 순간이었어요. 고모가 저를 수도 티라나로 부르셨어요. 제과점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은 처음엔 반대하셨지만 저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시에 가면 더 많은 한국 방송을 볼 수 있을 테니까요. 엘라, 도시는 위험해. 여자가 조심해야 한다고. 고모는 걱정이 많으셨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세상이었어요. 제과점 일은 힘들었지만 주말에는 자유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라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거기에 한국어를 가르치는 영상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자음, 모음부터 천천히 배워나갔습니다. 가나다라. 처음엔 그냥 선과 동그라미로만 보였는데 점점 의미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주말에 관광 가이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거든요. 영어를 조금 할 줄 알아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안내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한국 관광객 부부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용기를 내서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그 부부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어 하세요? 네, 조금요. 드라마 보면서 혼자 공부했어요. 정말요? 발음이 깜짝 놀랄 정도네요.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뛰기 시작했어요.
제가 뭔가를 잘한다는 말을 들어본 게 언제였나 싶었거든요. 농사일도 제과점 일도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일들 뿐이었는데 말이에요. 드라마로만 배웠다고요? 정말 대단하네요. 한국 아저씨가 감탄하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주머니는 제게 한국 과자를 하나 주셨죠. 한국에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분이라면 꼭 성공할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내가 잘하는 게 생긴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한국 부부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에 가보라고, 성공할 거라고. 그 다음 주부터 저는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한국어 공부하고 제과점에서 일하고 밤에 또 공부했습니다. 드라마도 더 많이 봤고요. 점점 대사를 알아들을 수 있게 됐어요. 어느 날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뭔 소리야, 엘라. 그런 먼 나라에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가?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워킹홀리데이 비자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1년 동안 한국에서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2023년 3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의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공항부터가 우리 마을 전체보다 컸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모든 게 빠르게 움직이고 모든 게 깔끔했어요. 지하철을 처음 탔을 때는 정말 신기했습니다. 땅 밑으로 이렇게 깨끗한 길이 있다니요. 그리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알바니아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거든요. 고시원이라는 곳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조금 당황했어요. 방이 너무 작았거든요. 하지만 혼자만의 공간이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온수가 나오고 인터넷도 빨랐어요.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이시죠? 옆방에 사는 이지수가 말을 걸어왔어요. 전남 광주에서 올라온 취업준비생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엘라예요. 알바니아에서 왔습니다. 우와, 정말요? 한국어 진짜 잘하시네요. 어떻게 배우신 거예요? 이지수와 이야기하면서 한국 생활에 대해 많은 걸 배웠어요. 병원 예약은 어떻게 하는지, 은행 계좌는 어떻게 만드는지, 아르바이트는 어디서 구하는지 말이죠. 첫 번째 아르바이트는 통역일이었어요. 한국에 오는 알바니아 사업가들을 도와주는 일이었거든요. 낮에는 통역하고 밤에는 번역 일거리를 받아서 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살면서 정말 놀란 게 많았어요. 우선 병원에 가는 게 이렇게 쉬운 나라는 처음이었습니다. 앱으로 병원 예약을 한다고요?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갔는데 휴대폰 앱으로 예약하고 진료받고 처방전도 자동으로 약국에 전송되더라고요. 이게 정말 신기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하루 종일 기다려야 하는 일인데 말이죠. 그리고 밤에 혼자 다녀도 안전한 게 가장 놀라웠습니다. 밤 11시에 편의점에 가도 걱정이 없다니까요. 이지수에게 말했더니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에게는 전혀 당연하지 않았어요. 우리 마을에서는 해가 지면 여자 혼자 나다니는 걸 상상할 수도 없었거든요. 편의점도 정말 신기했어요. 24시간 열려 있고 온갖 음식이 다 있고 심지어 택배도 받을 수 있더라고요. 삼각김밥이라는 걸 처음 먹어봤을 때는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이렇게 간편하고 맛있는 음식이 있다니요. 하지만 무엇보다 놀란 건 사람들의 친절함이었어요. 길을 잃고 헤맬 때마다 누군가가 도와주셨거든요. 한 번은 지하철에서 길을 물어봤는데 한 아저씨가 직접 따라와서 출구까지 안내해 주셨어요. 매일 밤 부모님께 영상통화를 걸어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얘기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만 하시던 분들이 점점 신기해하기 시작하셨어요. 어느 날 저는 특별한 계획을 세웠어요. 부모님께 제가 살고 있는 서울을 직접 보여드리기로 한 거죠. 영상통화를 켜놓고 거리를 걸어다니면서 실시간으로 중계했습니다. 엄마, 아빠, 지금 명동이라는 곳이에요. 핸드폰 화면 너머로 부모님의 놀란 표정이 보였어요. 레온 아버지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계셨고 비올레타 어머니는 눈을 크게 뜨고 계셨거든요. 이게 진짜 너희 사는 세상이냐? 아버지가 중얼거리셨어요. 네온사인들이 반짝이는 거리, 깔끔하게 정리된 상점들, 질서정연하게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말이죠. 한강에 갔을 때는 더욱 놀라셨습니다.
엘라, 이 강이 정말 서울 한복판에 있는 거야? 네, 엄마. 그리고 여기서 사람들이 운동하고 자전거 타고 피크닉도 해요. 강변에서 치킨을 먹고 있는 가족들, 자전거를 타는 연인들, 조깅하는 사람들을 보여드렸어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은 병원에 갔을 때였어요. 감기약을 받으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괜찮으시죠? 약 드시고 푹 쉬세요. 그 모습을 보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셨어요. 엘라야. 왜요, 엄마? 여긴 여자가 혼자 살아도 되는 곳이구나.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어요. 평생 여자는 가족의 보호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셨던 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혼자서도 병원에 가고 일하고 안전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편의점에 들어갔을 때는 또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엄마, 이건 삼각김밥이에요. 삼각김밥? 네, 밥이랑 반찬이 이렇게 하나로 포장되어 있어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요. 진짜 맛있거든요. 어머니는 신기한 듯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편의점 직원이 웃으면서 인사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또 놀라셨죠. 저기 일하는 사람도 웃으면서 인사하네. 여기선 당연한 거예요, 엄마. 그날 밤 통화가 끝난 후 어머니가 다시 전화를 걸어오셨어요. 엘라야, 우리도 이런 곳에서 살 수 있을까? 처음으로 어머니가 한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순간이었어요. 그동안 현실을 봐라.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런데 못 가라고만 하시던 분이었는데 말이죠.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음 날 전화해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엘라, 그 나라 사람들은 정말 저렇게 사는 거냐? 네, 아빠. 정말 평범한 일상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던 세상과 너무 다르구나. 그때부터 저는 확신했어요. 언젠가는 가족 모두를 한국으로 모셔야겠다고요. 이 좋은 세상을 혼자서만 경험할 수는 없었거든요. 저는 가족을 한국으로 초청하기로 결심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나 더 늘렸습니다. 낮에는 통역, 밤에는 번역, 주말에는 관광 가이드까지. 돈을 모아서 항공료를 마련해야 했거든요. 이지수가 걱정했어요. 엘라,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가족 4명 항공료면 엄청날 텐데.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루에 3시간밖에 못 자는 날이 많았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부모님과 동생 디오가 한국을 직접 보시면 분명 저와 같은 마음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드디어 2024년 초 가족들이 한국에 왔어요. 단기 무비자로 3개월 체류할 수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가족을 맞이하는 순간은 정말 꿈만 같았어요. 엘라. 디오가 제일 먼저 뛰어왔어요. 1년 만에 보는 동생은 많이 컸더라고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공항 로비를 둘러보시면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계셨어요. 이게 정말 공항이냐? 우리 마을 전체보다 크네. 아버지가 중얼거리셨어요.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가는 동안 가족들의 반응이 정말 재미있었어요. 특히 디오는 눈을 반짝이면서 모든 걸 신기해했죠. 누나, 이 기차가 땅 밑으로 다닌다고? 응, 지하철이라고 해. 서울 전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 고시원에 도착해서는 좀 당황스러워하셨어요. 방이 너무 작아서요. 하지만 깨끗하고 모든 시설이 갖춰진 걸 보시고는 감탄하셨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서울 탐방이 시작됐어요. 병원에 갔을 때 반응이 가장 컸습니다. 여긴 늙는 것도 다르게 느껴진다. 아버지가 종합검진을 받아보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첨단 장비들, 친절한 의료진, 체계적인 시스템을 보시고 정말 놀라셨거든요. 어머니는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이 나라는 사람이 중심이네. 평생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아본 적이 없으셨던 어머니에게는 큰 감동이었나 봐요. 편의점에서 쇼핑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가게가 24시간 열려 있다고? 네, 엄마. 그리고 여기서 공과금도 낼 수 있고 택배도 보낼 수 있어요. 정말 편리하네. 디오는 한국 음식에 푹 빠졌어요. 특히 떡볶이를 정말 좋아했죠. 누나, 이거 진짜 맛있다. 우리나라에는 왜 이런 음식이 없을까?
가족들과 함께 한강에서 치킨을 먹으면서 야경을 보던 날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아버지가 처음으로 웃으시면서 말씀하셨거든요. 엘라야, 너 정말 잘한 선택을 했구나. 그리고 어머니도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여기서 살 수 있을까?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제 정말 가족 모두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겠다고요. 가족들이 알바니아로 돌아가신 후 저는 본격적으로 장기 체류 방법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가족 초청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경제적 능력을 증명해야 하고요. 변호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는 내용을 들으니 막막했어요. 저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조건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아버지 레온의 지병이 악화된 거예요. 엘라, 아버지가 많이 아프시다. 어머니가 울면서 전화하셨어요. 알바니아의 의료 시스템으로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엄마, 한국으로 오세요. 여기서 치료받으시면 나아지실 거예요. 하지만 의료 비자를 받는 것도 만만치 않았어요. 병원 진단서, 재정증명서, 각종 서류들이 필요했거든요. 동생 디오의 유학 비자도 문제였어요. 첫 번째 신청이 탈락했습니다. 누나, 미안해. 내가 부족해서. 디오가 전화로 울면서 말했어요. 아니야, 디오. 우리가 다시 준비하면 돼.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답답했어요. 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워야 하는 걸까요? 그날 밤 이지수와 이야기했어요. 지수야, 나 정말 힘들어. 왜? 무슨 일 있어? 가족이 흩어지는 게 싫어. 다 같이 가야 의미가 있잖아. 이지수가 제 어깨를 두드려주면서 말했어요. 엘라, 너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사는 거야. 내가 도와줄게. 정말 고마웠어요. 이지수뿐만 아니라 고시원의 다른 친구들도 서류 준비를 도와주겠다고 했거든요.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에 다시 갔어요. 이번에는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았습니다. 의료비자로 아버님을 모시고 특별 전형으로 동생분 유학비자를 다시 신청해보세요. 그리고 엘라 씨가 정규직으로 취업하시면 가족 초청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정규직 취업이 관건이었어요. 워킹홀리데이 비자로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때 마침 좋은 기회가 왔어요. 제가 번역 일을 하던 콘텐츠 회사에서 정규직 직원을 뽑는다는 거였어요. 엘라 씨, 우리 회사에서 일해보시겠어요? 실력도 좋고 성실하니까 꼭 필요한 인재예요. 팀장님이 제안해 주셨어요. 정말 기회였습니다. 면접 준비를 하면서 저는 다짐했어요. 이번에는 꼭 성공해서 가족을 모셔야겠다고요. 더 이상 가족이 고생하는 걸 볼 수는 없었거든요. 면접 결과가 나왔어요. 합격이었습니다. 콘텐츠 번역 회사 정규직으로 취업하게 된 거예요. 축하해, 엘라. 정말 잘 됐다. 이지수가 진심으로 기뻐해줬어요. 고시원 친구들도 모두 축하해줬죠. 정규직이 되니까 비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가족 초청을 위한 기본 조건을 갖추게 된 거였거든요. 아버지의 의료비자 신청부터 시작했어요. 한국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와 치료계획서를 첨부해서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제 재직증명서와 소득증명서도 함께요. 이번에는 꼭 될 거야. 변호사 선생님도 긍정적으로 보셨어요. 정규직 신분으로 신청하니까 훨씬 유리했거든요. 동생 디오의 유학비자도 다시 준비했어요. 이번에는 한국어 실력 증명서와 함께 특별 전형으로 신청했습니다. 3개월 동안 한국에 있으면서 디오가 한국어를 정말 열심히 배웠거든요. 몇 주 후 드디어 좋은 소식이 왔어요. 엘라 씨, 아버님 의료비자 승인됐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을 때 정말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는 디오의 유학비자도 승인됐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누나, 됐어, 됐어. 디오가 전화로 소리치듯 말했어요. 정말 기뻤어요. 2024년 중반 가족들이 다시 한국에 왔어요. 이번에는 장기 체류였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가족을 맞이하는 제 마음은 첫 번째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제 정말 함께 살 수 있게 된 거니까요. 파주에 작은 아파트를 구했어요.
투룸이었지만 네 식구가 함께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사는 첫날 밤, 저희는 늦게까지 이야기했어요. 서울역만 봐도 나라 수준이 보여. 아버지가 감탄하며 말씀하셨어요. 알바니아에서 오시는 길에 서울역을 보고 정말 놀라셨거든요. 어머니는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셨어요. 김치찌개 냄새가 이제는 익숙해졌어. 3개월 전만 해도 낯설어 하셨는데 이제는 직접 만드실 정도가 되셨죠. 디오는 한국 고등학교 특별 입학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누나, 한국 학교는 정말 다르더라. 도서관도 크고 컴퓨터도 좋고. 그래, 디오. 열심히 해봐. 아버지는 한국 병원에서 본격적인 치료를 받기 시작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간호사분들도 잘 돌봐주셨거든요. 여기서는 환자를 정말 사람으로 대해주는구나. 아버지가 치료받으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알바니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대우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회사에서 일하면서 점점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팀장님도 제 실력을 인정해 주셨고 동료들과도 잘 지냈습니다. 엘라, 정말 성실하네. 작은 나라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구나. 팀장님이 칭찬해 주실 때마다 뿌듯했어요. 제가 알바니아 사람이라고 차별받는다고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가족이 모두 한국 생활에 적응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처음에는 걱정도 많았지만 하나씩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1년이 흘렀어요. 저는 회사에서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제가 번역한 콘텐츠들이 좋은 반응을 얻어서 인정받게 된 거예요. 엘라 팀장님 축하드려요. 동료들이 축하해줬을 때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알바니아 산골 마을에서 온 제가 한국 회사에서 팀장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디오는 한국 고등학교에 잘 적응했어요. 한국어도 완전히 늘었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죠. 누나, 나 대학도 한국에서 가고 싶어. 그래, 디오. 열심히 공부해. 이제는 한국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어요.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주민센터 한글 교실에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오늘 한글 수업에서 자기소개를 했어. 알바니아에서 온 비올레타라고. 어머니가 뿌듯하게 말씀하시는 모습이 정말 예뻤어요. 평생 글을 배울 기회가 없으셨던 분이 이제 한글을 배우고 계시니까요. 아버지는 동네 어르신들과 등산 모임에 나가세요. 오늘 북한산 다녀왔다. 한국 아저씨들이 정말 친절하더라. 한국어는 아직 어려워하시지만 몸짓과 간단한 단어로 소통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 가족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 이제 정말 한국 사람이 된 것 같지 않아? 디오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그런 것 같아. 이제 알바니아보다 여기가 더 편해. 어머니도 동의하셨어요.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엘라야, 내가 내린 선택이 우리 가족 모두를 바꿨구나. 그때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우리 시민권 신청해 볼까요? 가족들이 모두 저를 바라봤어요. 정말? 네. 이 나라는 우리를 받아줬어요. 우리도 갚아야죠. 어머니가 먼저 대답하셨어요. 좋아, 엘라야. 우리 모두 한국 사람이 되자. 다음 주말 저희는 한강에 나들이를 갔어요. 가족이 함께 자전거를 타면서 웃었죠. 강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고 노을이 정말 예뻤어요. 누나, 정말 행복해. 디오가 자전거를 타면서 말했어요. 나도 정말 행복해.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우리가 내린 선택이 옳았다는 걸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했어요. 한국어 한마디가 우리 인생을 바꿨어요. 제가 말했더니 가족들이 모두 웃었어요. 그 한마디가 뭐였지? 디오가 궁금해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응. 내가 처음 배운 한국어야. 그때 그 말이 나한테는 희망이었어.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정말 괜찮아졌네, 우리. 네, 정말 괜찮아졌어요.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행복해졌어요. 이제 저희는 한국 사람입니다. 알바니아에서 온 한국 사람이죠. 이 나라가 저희에게 새로운 삶을 주었고, 저희도 이 나라의 일원이 되어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그 모든 시작이 한국어 한마디였다는 게 지금도 신기해요. 괜찮아요라는 그 말이 정말로 모든 걸 괜찮게 만들어준 거죠. 지금도 가끔 그때 그 산골 마을의 가축 창고를 생각해요. 별빛 아래서 괜찮아요를 중얼거리던 그 소녀가 바로 저였어요. 그리고 그 소녀의 꿈이 이렇게 현실이 된 거죠. 한국어는 제게 단순한 언어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인생으로 올라가는 계단이었죠. 엘라의 계단이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